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윤통 탄핵 선고 100% 맞출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확률로 보면은 각하될 가능성이 90%고요. 기각될 확률은 10%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제자리로 돌아오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리 싸움을 하는 것은 개싸움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김무성과 박지원 이 두 자만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모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이 두 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이고요. 이 두 자가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주물떡거리고 있는 이 김무성과 박지원 이 두 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시켰을 때, 그리고 인용시켰을 때 유불리를 따져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이 두 자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될 가능성은 0%고요. 기각될 가능성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은 제가 조금 말이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법리 싸움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개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리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찬반 집회하는 것 또한 김무성과 박지원이 보기에는 그냥 개싸움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성향재판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요거 싸움이고요. 한마디로 조금 더 저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쪽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성향이 맞느냐 우파 성향이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박지원과 김무성 이 두 자의 정치공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결 내려진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00%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 두 자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었을 때와 기각되었을 때 이 두 자가 어떻게 유불리한가, 그것만 따져보면은 결국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해봅니다. 김무성은 한동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떤 기회를 줍니까?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면 대선이 있겠죠. 차기 대선이 당장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무성 졸들 둘이 있죠. 홍준표와 오세훈, 이 두 명은 그러나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김무성 졸개가 아닙니다만은 김문수는 절대로 대통령 나서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서 끌어내리면은 김무성한테는 한동훈이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김무성으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럼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봅니다. 결국 차기 대권이 있다는 것은 이재명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죠. 박지원이는 호남 세력이고 이재명이는 친노 세력이지 않습니까? 서로 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에게 차기 대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의 입장으로 봐서도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차기 대권이 있다는 것은 한동훈과 이재명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입장으로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어서 차기 대권에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박지원이나 김무성으로 봐서는 박지원으로 봐서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김무성으로 봐서도 한동훈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무성의 입장에 봐서는 김무성 조리 오세훈과 홍준표입니다. 물론 유승민과 이준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네들은 지금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내려오고 차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가장 김무성 졸개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오세훈과 홍준표란 말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차기 대선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가더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서 만약에 차기 대선이 있게 되면 차기 대선에 한동훈이가 가장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입장에서는 한동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탄핵을 기각시키려 할 것이고요. 박지원의 입장에 한번 볼까요? 역시 박지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고 자기 대선이 당장 있게 되면 이재명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죠. 이재명 친노 세력과 박지원 호남 세력은 서로 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당은 여당끼리 싸운다고 말씀드렸고 야당은 야당끼리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은 김무성 배신 세력이고 절대로 저 좌파 세력이 아닙니다. 결국 이재명 친노 세력과 박지원 호남 세력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26일만 지나면은 자연사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입장에서 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죠. 김무성과 박지원이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서 끌려내려면 안 된다. 차기 대선이 있다는 것은 한동훈과 이재명 존리를 시켜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박지원과 김무성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각하 내지는 기각시켜야 된다. 요 두 자한테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각하되는 것, 즉 기각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무성이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이미 국민의힘을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한동훈을 쫓아냈죠. 그리고 한동훈에게 배신자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죠. 결국 김무성 졸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찾아가서 배신자 딱지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우파 국민들도 모두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지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결국 용산이는 비서실장 정진석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전국 순회 공연도 했지 않습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강화문에서는 그야말로 정강훈을 이용해서 태극기 부대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미, 대구, 부산까지 가서는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우파 국민들을 자기 세력 만들었습니다. 나경원과 김기현과 윤상현을 내세워서 결국 김무성 졸들을 모두 우파 국민들이 지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의 입장으로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이가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만 내쫓아내면 어땠습니까? 민주당에는 지금 호남 세력이 90명, 친노 이재명 세력이 80명입니다.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로 자연사하게 되면은 박지원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당을 호남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남 세력들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결국 박지원 호남 세력은 친노 얼굴을 하고 있는 김두관이나 김경수를 내세워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뒤에서 호남 세력 박지원이가 호남 정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박지원이는 정동영 호남 사람을 내세워서는 완전히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호남 사람들은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김두관이나 김경수를 내세워서 부산 사람이나 경남 사람을 내세워서 호남 정치를 할 것입니다. 박지원이가 그동안에 정동영일 호남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를 했더니 대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원이는 항상 호남 사람이 아닌 부산 사람이나 경남 사람을 내세워서 친노 얼굴을 하고 있는 김두관이나 김경수를 내세워서 호남 정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죠. 이재명이는 경북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이번에 친노 얼굴을 하고 있는 김두관과 김경수 둘 중에 하나를 내세워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호남 정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안 시키고는 김무성과 박지원한테 달려있는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안 시켜야만이 이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은 결국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키는데 기각시키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서 박지원이가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것인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도, 정정민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계선만 이번에 민주당 몫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친노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영식 재판관님, 김복형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은 우파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결국 세 분은 우파라고 보고요. 나머지 박지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형도, 정정미 이 네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과 박지원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보다는 각하, 기각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요 네 사람만 박지원이가 움직이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법리 싸움으로 가면은 8대 0으로 해서 무난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박지원과 김무성이가 자기네들이 얻을 걸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급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기에는 누워서 떡 먹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법리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세력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세력 싸움은 지금 50대 50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쪽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성향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성향을 봅니다. 자 문형배, 이미선, 김형도, 정정민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문재인 호남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정계선이는 이번에 민주당 몫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과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성향별로 우선 분리해 봅니다. 그래서 정계선이는 친노 이재명 세력, 나머지 문형배, 이미선, 김형도, 정정민은 문재인 세력, 호남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봐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파가 5명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정형식 재판관님, 김복형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은 그냥 우파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기각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 세 분은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호남 세력이죠. 문재인이가 임명한 이 네 사람이 당연히 박지원이가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계선만 한 명이 인용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모두가 7명이 탄핵 기각적으로 봤을 때는 7대 1로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또 이 문형배가 이재명 보기에 미안할 것이고요. 정정미 또한 극자인데 이재명 보기에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퉁쳐서 공수처에서 법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으니까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그냥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무난하죠. 이 좌파들도 개인적으로 타켓이 되지 않고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7대 1로 기각될 확률도 한 10% 뒀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한 90% 정도는 탄핵이 각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날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김무성과 박지원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가 무엇인가.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만 보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이 유불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고요. 각하될 가능성이 90%, 기각될 확률이 10% 해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100%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